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페드의 추가 금리 인상 예고로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연준이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내년의 금리 인하에 대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기 때문이죠. 게다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리고 지금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연준의 이러한 전망은 금리 인상이 종결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연말 금리 전망치가 5.1%로 올해 연말 전망치인 5.6%에서 0.5%포인트 내려가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고금리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됐다 할 수 있는데, 덩달아 이날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 결정과 이날 주간 실업지표 강세 등에 따라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 금리의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10년물 국채 금리는 4.49%를 돌파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2년물 국채 금리도 5.14%를 넘어서며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어 이날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만 명 감소한 20만 1000명으로 집계돼 이는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시장의 예상치인 22만 5천 명을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실업지표는 여전히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한편 지금 시장은 경제가 연준이 예상하는 만큼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고, 이럴 경우 11월보다는 경제 지표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쌓이는 12월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도 되는데, 이에 따라 지금 알 수 없는 한 가지는 소비자들이 계속 돈을 쓸 것이냐는 점이고,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유예됐던 학자금 대출 상한이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되는 점은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미 자동차 노조가 미국 빅3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파업과 정부 예산안의 의회 통과가 늦어진다면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또한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에선 2024년과 2025년 그리고 2006년까지 점도표의 점은 매우 넓게 분산되어 있고, 이 말은 간단히 말해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금리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으므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드는데, 이어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1%로 그리고 내년은 1.5%, 2025년에 1.8%로 제시했고, 실업률은 내년과 2025년 4.1%까지 올랐다가 2026년엔 다시 내려갈 것이라 예상을 하면서 연착륙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걸 강하게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근원 PCE 물가는 올해 말 3.7%, 내년 말엔 2.6%, 2025년에 2.3%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2026년에 2%로 낮아질 것이라 점쳤는데, 이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내려가서 2026년에야 목표치인 2%를 달성하고 그 사이의 불황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드는데, 한편 증시가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날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40까지 내려왔고 드디어 시장에 공포감이 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시장이 공포감이 있을 때 좋은 주식들을 담아 가시라 말씀을 드렸고,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82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이 극도로 불타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이에 피어 앤 그리드 지수가 81을 찍은 7월 19일 S&P 500 지수는 4565를 찍으면서 연고점을 찍는 모습까지 보여줬고, 항상 이렇게 시장이 과열이 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공포감이 서서히 올 때부터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더욱이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공포감이 왔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처럼 올해 극도의 공포감까지 내려간 것은 지난 3월 15일 증시라 할 수 있죠. 이에 S&P 500은 이 당시 3891까지 내려오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거치면서 현재 지수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표만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좋은 주식을 분할로 담아 가신다면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2%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255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날 인도의 전력 저장 장치 파워월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 밝혔고, 테슬라의 파워월은 잉여 전력을 저장해뒀다 쓸 수 있는 장치로 주로 가정이나 사무실 차고의 벽에 설치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파워월 생산 공장을 적은 비용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 인도 정부에 요청해 왔는데, 이에 인도 정부는 테슬라에 직접 지원하는 인센티브 대신 향후 파워월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밝혔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는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한 인도 총리와 회동한 뒤 인터뷰에서 인도는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에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면서 특히 밤에는 태양광이 없기 때문에 고정식 배터리 팩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언급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 주가 역시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410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에 103억 달러 상당의 데이터 센터용 하드웨어를 판매했고, 이에 AI와 고성능 컴퓨터에 쓰이는 엔비디아의 주력 GPU 제품인 H100은 900톤 이상이 출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이번과 비슷한 양의 GPU를 판매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약 3,600톤을 판매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고, 이는 120만 개의 H100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주력인 H100 외에도 A100과 A800 등과 같은 이전 세대 GPU를 수톤씩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판매하는 GPU량은 이번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거치면서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S&P 500을 보시면 이날 1.64% 하락하면서 지수는 4,330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불과 며칠 전까지 21선과 61선에 머물렀던 S&P 500은 이날 단번에 121선을 찍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 역시 이날 1.82% 하락하면서 전날에 이어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에 현재 지수는 13,223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날 소폭 하락하면서 주가는 173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애플은 지난 12일 공개한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5 시리즈에 자체 개발 중인 통신용 칩이 빠져 현재 수조 원을 들인 통신칩 모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애플은 2018년 팀쿡의 지시로 자체 통신용 칩을 개발하기로 하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했지만 5년째 별다른 성과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처럼 자체 통신용 칩 개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인데, 애플은 퀄컴으로부터 칩을 공급받아 왔으나 2007년부터 과도한 로열티 요구 문제와 특허 침해 등으로 소송과 맞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자체 통신용 칩을 아이폰에 탑재할 준비를 해왔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애플의 칩 개발이 더 지연될 수는 있지만 애플이 결국 칩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지난 2020년 M1 칩이 나왔을 때처럼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스코는 이날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인 스프렁크를 약 280억 달러의 현금 거래로 주당 157달러에 인수한다 밝히면서 이날 3.9%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 스플렁크의 주가는 이날 1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 주택 건설업체 KB홈은 이번 분기 총 주택 마진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을 하면서 이날 4% 이상 하락을 했고,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은 구글이 2027년부터 자체 개발 칩을 위해 인공지능 칩 공급업체를 포기한다고 밝히면서 이날 2.7%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디즈니의 주가는 미국 작가 조합 파업이 잠재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 스트리밍 회사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페덱스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밝힌 이후 이날은 4.4%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